철석 교정 치료의 Q&A 두 번째 발표를 맡은 1년차 노상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치료 방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번째 질문, 이소맹출은 가철식 장치로 치료할 수 있나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소맹출 케이스에서 가철성 장치로 치료가 가능한지는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상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례는 유전치의 만기잔존에 따른 영구치의 위치 이상입니다. 이 경우 만기잔존의 유치 발검만으로도 구강 기능에 의해 바른 위치로 개선되므로 특별한 장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는 악골 발육과 치아의 부조화에서 오는 이소맹출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조화의 해소와 함께 바른 구강 근기능이 가해지도록 식사 습관 개선과 같은 생역학적 지도가 필요합니다. 7.8세 여완으로 앞니가 뿌리 쪽에서 나고 있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소맹출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총생이 복잡하게 발전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우선 측방 확대 처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확대되면서 11번 치아가 들어갈 공간이 생기면 구강 근기능에 의해 서서히 11번이 바른 위치로 움직입니다. 확대 14개월 후 약간의 공간 부족이 있어 장치를 펜 타입으로 바꾸어 전치부 확대를 시작했습니다. 확대 2년 경과 후 확대가 종료되었으며 폐쇄형 스프링으로 장치를 변경하였습니다. 확대 2년 3개월의 현재까지 경과 관찰 중입니다. 세 번째로 칩의 위치 이상입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칩의 자체의 위치 이상을 갖는 경우에는 공간 확대 후 고정성 브라켓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20번째 질문입니다. 유전치가 없는 시기의 반대교합 치료법은?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중철치가 탈락되고 영구 중철치가 어느 정도 맹출하기까지 치아가 없기 때문에 치열의 전방 확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기구를 이용한 혀의 위치 개선 훈련을 시행합니다. 혀의 위치를 거상하는 기능적 교정 장치인 파나실드의 모습입니다. 전치부 반대교합인 아이가 파나실드를 장착하였고 9개월 후 전치부 반대교합이 치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전치가 없는 증례는 아니지만 저위설인 반대교합의 환자인 경우 혀의 위치를 거상시켜주며 반대교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는 껌을 이용한 훈련으로 혀의 위치를 거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측방 확대와 전방 확대 중에 측방 확대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측방 확대 후 전치가 생리적으로 전방 이동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팬 타입으로 장치를 변경하여 전방 확대를 더 유도했습니다. 두 번째 증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방 확대를 시행하고 폐쇄형 스프링 장치를 사용하여 전치부 배열을 개선한 증례입니다. 증례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측방 확대 장치에 스프링을 부착하여 치료한 증례입니다. 네 번째 증례로 단순히 서랍자만으로 반대교합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이 증상에는 이 장치라는 개념은 없으며 연령과 문제의 원인,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가철식 장치 취급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2번째 질문입니다. 가철식 장치를 처음 끼는 환자에게 어떤 자료를 주어야 하나요? 가철식 장치에서 확대 스크류와 장치에 대한 취급 설명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가철식 교정 세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철식 달력과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환자 스스로의 동기부여 및 스크류 돌리는 날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철성 장치는 좌우 균등하게 손가락으로 잡고 넣어야 합니다. 플라스틱 파음 부위 전후 좌우 네 군데를 확실히 눌러서 달그락거리지 않도록 합니다.
뺄 때는 좌우의 아담스 클라스프의 브릿지 부분을 잡고 수평으로 꺼내야 합니다. 만약 한쪽 아담스 클라스프만 잡아당기거나 하악 장치를 혀로 밀어 빼면 와이어가 부러지거나 변형됩니다. 가철식 장치 파손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이 잘못된 탄착이라 합니다. 스크류는 스크류 키를 스크류 구멍에 넣고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돌리는 방법은 45도씩 일주일에 2회 돌리는 것입니다. 요일을 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돌리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므로 요일을 정하도록 합니다. 장치를 끼는 시간은 14시간 이상을 목표로 하며 끼고 있는 시간은 잘 때, 집에 있을 때, 텔레비전 볼 때, 게임할 때, 공부할 때, 놀 때와 과외 활동할 때, 빼는 시간은 무언가를 먹거나 마실 때, 양치질을 할 때, 학교나 학원에서 발음이 잘 안 될 때 놀림을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기타 취급 시 주의사항은 장치 세척은 흐르는 물에 브러쉬로 깨끗하게 닦고 반드시 케이스에 넣어 다닙니다. 원칙적으로 끼고 있는 동안은 음식을 먹는 것은 금지입니다. 씻은 후에는 잃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티슈로 싸놓지 않습니다. 24번째 질문. 스크류를 돌리는 때는 언제가 좋은가요? 스크류를 돌린 직후 환자는 강한 압박감을 받으므로 스크류를 돌리는 것은 장치를 오래 끼기 전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가기 전 장치를 돌리게 되면 학교에서 장치를 잘 끼지 않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상당히 꽉 끼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오래 장착하기 직전에 스크류를 돌리는 것이 바람직한 시기이며 이 시간은 주로 방과 후, 자기 전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돌리는 요일과 시간을 결정하고 요일을 정확히 결정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휴대전화 알람을 설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5번째 질문. 스크류를 돌리는 페이스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45도씩 주 2회, 30도씩 주 3회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돌리는 방법보다도 장치와 치열의 적합이 중요합니다. 이는 끼고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적합을 따질 때 임상적으로 환자가 딱 맞는 느낌이 나면서 아프지 않을 정도로 장치를 장착하게 됩니다. 저연령에서는 상하악 중 한쪽에 경미한 총생이 있는 경우 확대 속도를 반으로 줄여 편악만 확대하기도 합니다. 증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만 확대하는 증례로 초진 시 8세였고 45도씩 주 1회만 돌려 전치의 경미한 총생을 해소한 증례입니다. 그리고 보정 장치를 통하여 유지와 그리고 전치의 배열을 시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증례에서는 32번과 42번이 결손되었고 상하 확대를 목표로 했으며 초진 시 8세 8개월이었습니다. 상하의 총생이 예상되어 펜 타입의 장치를 사용하였고 6개월 확대 후 가지런히 배열된 치아를 볼 수 있습니다. 질문 26입니다. 장치를 몇 번이고 잃어버리는 환자의 치료 방법은 첫 번째,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장치를 빼는 순간부터 축소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루에 1mm 며칠이면 2, 3mm 축소가 됩니다. 새로 제작하면 축소된 위치에서 재확대 시작하므로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분실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여행이나 외출 시에 분실이 잦기 때문에 티슈에 싸놓지 않기, 케이스를 위처럼 꾸며서 케이스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질문 27번째입니다. 환자의 성격과 성별에 따른 주의사항은 환자의 성격과 성별에 관한 주의사항은 남자아이가 더 많이 잃어버리긴 하나 일본의 경우 교정 환자가 여아가 남아에 비해서 2배 정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저연령의 어린이의 구강 위생 관리가 그림과 같이 좋지 않다면 보호자의 구강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덴탈 IQ가 낮다고 추측되므로 장기간에 걸쳐 치료가 진행되지 않거나 도중에 내원하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저연령의 어린이는 보호자의 교정치료 경험과 부정교합 유무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의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사이의 습관은 보호자에 의해 형성되므로 보호자가 교정치료 경험이 있거나 부정교합이 심하다면 치료에 대한 협조가 높고 순조롭게 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하 환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확실히 설명할 경우 환자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치료가 순조롭습니다. 28번째 질문, 장치에 낀 치석을 제거하는 방법은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치아와 장치의 플라그를 확실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위 그림과 같이 치약이 아닌 식기용 세제로 소를 이용해서 닦아주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만약 치석이 꼈다면 틀니 세정제와 초음파 세척기를 동시에 사용하여 치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틀니 세정제는 총위치보다 RPD용 세정제가 금속 부분도 세척이 가능하므로 유용합니다. 29번째 질문, 장치로 몇 미리까지 확대할 수 있나요에 관한 것입니다. 가철시 교정연구회 기공부가 제작한 확대 장치의 경우 확대 방향과 개인의 치열 해부학적 형태에 따라 8종류의 스크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표에 기재된 길이를 넘게 되면 스크류가 빠지게 되므로 주의합니다. 길이 측정은 아래와 같은 파나 체커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장치로 몇 미리까지 확대할 수 있나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방 확대 장치는 그 최대 확대량을 넘어서도 리베이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구치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방 장치 확대 스크류를 거꾸로 돌린 후 리베이스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 외의 장치는 스크류를 거꾸로 돌리면 클래스프도 레진도 맞지 않게 되므로 확실하게 맞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번째 질문, 장치가 맞는 것을 환자가 알 수 있나요? 가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증례 3가지는 레진과 치아 사이 설측면이 공간이 있다. 좌우 클라스프가 한쪽이 들어가면 다른 쪽이 뜬다. 장치가 헐렁거리고 바로 빠진다. 맞지 않는 원인과 대처법은 장착 시간이 짧다면 장착 시간을 좀 더 길게 늘려주고 스크류가 너무 빠르게 확대되는 것 같다면 확대 횟수를 줄여주거나 또 장치를 제작한 지 오래됐다면 리베이스하거나 재제작합니다. 세 번째로 가철식 장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1번째 질문입니다. 평행 타입과 펜 타입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치의 특징을 보면 평행 타입은 전치부와 구치부를 모두 확대하고 폭넓은 연령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펜 타입은 주로 전치부 확대, 평행 타입에 비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로 혼합치열기 후기에서 영구치열기에 사용합니다. 하악에 있어 평행 타입은 문제가 없지만 펜 타입의 경우 혀 때문에 힌지가 놓일 곳이 없기 때문에 미니 타입의 장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펜 타입, 미니 타입 모두 평행 타입보다 쉽게 맞지 않게 되므로 스크류를 돌리는 횟수를 줄이거나 유지력이 약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C 클래스프를 부가적으로 설계합니다. 사용하는 연령과 비율을 봤을 때 왼쪽 통계와 같이 대부분 평행 타입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 치료를 시작해서 견치 맹출 전까지 전치의 확대를 끝내고 폐쇄형 보정 장치를 사용해 생역학적인 치료를 하면서 측방치군의 교환을 관찰한다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혼합치열기 후기와 영구치열기에 확대가 부족하지 않은 경우나 V자 치열을 치료하기 위해 펜 타입과 같은 하악 미니 타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2번째 질문, 전방 확대 장치를 거꾸로 돌려 쓴다는 것은에 관한 것입니다. 구강 내에 장치가 뜬다는 느낌
든다는 환자에서 스크류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전방 확대로 인한 공간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한 후 리베이스를 하여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확대에 의한 반작용 힘이 장치를 잘 맞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볼 클라스프를 강하게 조여줘서 유지력을 가집니다. 33번째 질문, 아담스 클라스프를 제2구치와 제1대구치 중에 어느 것에 거는 것이 좋은가요? 관한 내용입니다. 가철식 교정연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아의 제2유구치에서 유지를 얻도록 합니다. 이는 아이의 성장에 맞추어 제1대구치의 맹출과 교합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제2대구치의 탈락 시기가 근접했을 시 제1대구치로 교환해줘야 합니다. 왼쪽 사진과 같이 36번, 46번 치아에 맹출이 덜 된 경우 제1대구치에 클라스프를 걸어줍니다. 오른쪽은 36, 46 맹초에 충분하여 3646에 아담스 클라스프를 걸어 주었습니다. 34번째 질문, 후방이동 스프링의 사용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후방이동 스프링은 제1대구치가 제2대구치의 원심에 걸려 완전히 맹출되지 않을 경우 장치에 부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진과 같이 제1대구치의 맹출 이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제1대구치의 버튼을 부착 시 방습에 주의해야 하며 제1대구치의 원심에 버튼을 부착하면 대합치와 부딪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심에 부착합니다. 근심에 부착 시 환자가 스프링을 끼우기 어려운 단점도 존재하긴 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버튼을 부착해 주어야 합니다. 35번째 질문, 라비얼 보호의 사용 방법은? 라비얼 보호의 사용 목적은 첫 번째, 장치를 바른 위치로 유지하고 치아를 보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치아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힘을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치열이 유지되도록 전 치아에 걸쳐 아치를 부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인 교정력을 가하는 증례입니다. 확대 중 라비얼 보호에 힘을 주어 21번을 설측으로 이동하는 증례로 장치를 장착하는 시점에서는 21번이 설측으로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1, 2개월가량 전치부를 충분히 확대한 후에 라비얼 보호의 루프를 구부려 21번이 들어가도록 힘을 가해주고 21번 설측에 레진을 삭제해줍니다. 확대 중에는 라비얼 보호가 좌우로 당겨져 설측으로 이동하는 힘을 받기 때문에 라비얼 보호에 약한 힘을 가해야 합니다. 좌측 사진은 5개월이 지난 후 팔로우업 사진이고 우측 사진은 장치를 재제작하여 추가적으로 4개월 확대한 경우입니다. 전치부 크라우딩이 해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례 2는 립범퍼로의 사용입니다. 치열이 반대교합으로 전방으로 교정력을 가해야 하는 경우 라비얼 보호가 입술의 압력을 배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교정력을 상쇄시키지 않도록 라비얼 보호를 전치부와 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치부가 확대되어 라비얼 보호가 전치를 닿게 되면 다시 라비얼 보호와 전치부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36번째 질문입니다. 스프링은 어느 정도 힘을 주어야 하나요? 다음 사진과 같이 전치부를 전방으로 이동시키고 구치의 맹충 경로를 개선하고 구치의 반대 교합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스프링을 사용합니다. 이때 어느 정도의 힘으로 스프링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상적으로는 환자가 느낄락 말락한 느낌으로 환자가 장착 시 통증을 느끼거나 환자가 힘이 강하다고 느끼면 힘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힘이 강하다고 빠르게 치아가 이동하기보다 오히려 치근이 흡수되거나 장치의 유지력이 약화됩니다. 따라서 4에서 6주에 1mm 정도 치아 이동이 일어나도록 스프링을 조정하고 스프링 자체는 1mm를 넘게 활성화시켜 줍니다. 37번째 질문, W형 라비얼 보호를 이용한 장치의 조정 방법은? 에 관한 것입니다. 견치가 순축으로 경사된 경우 루프 부분을 W형으로 만든 라비얼 보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좌측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라비얼 보호이며 그곳에 W형 보호를 함께 설계한 것입니다. 장착 시 라비얼 보호의 W루프는 견치의 협측부가 꼭 접촉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설측에 견치가 들어갈 공간이 존재할 경우에 사용해야 합니다. 전치부 확대 후 2번에서 2번까지의 배열을 폐쇄형 스프링으로 하고 W에 힘을 줍니다. 견치를 먼저 움직이게 되면 공간 상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증례는 아직 42, 32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우선 32에서 42 배열을 하기 위하여 라비얼 보호와 스프링에 힘을 주고 42의 설치에는 레진을 남겨둡니다. 그 후에 W에 힘을 주어 그리고 설치의 레진을 삭제하여 43번의 배열을 개선합니다. 38번째 질문입니다. 후방이동 장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후방이동 장치는 구치를 후방으로 이동시켜 견치를 포함한 측방치군의 공간을 확보하는 장치입니다. 대상은 견치와 소구치부의 총생이 있는 환자입니다. 장치의 형태는 치아를 확실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장치에 충분한 유지력을 줘야 합니다. 아담스 클라스프를 대구치 및 소구치에 설계하게 됩니다. 장치의 확대량은 약 5mm입니다. 필요한 공간보다 하지만 약간 더 확대합니다. 양쪽 구치부를 후방으로 이동하고 싶은 경우 반드시 한쪽씩 확대하는데 좌우를 동시에 돌리게 되면 좌우 구치부가 고정원이 되어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전치부가 전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탈착을 확인할 때는 꽉 끼지 않은 채 스크류를 돌리면 장치만 확대되고 치아는 움직이지 않으므로 몇 번이나 눌러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측방 확대부터 시작합니다. 총생의 시작은 전치부 교환기부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측방 확대 장치로 사전치의 총생을 치료하며 사전치 배열과 관계없이 견치에 문제가 있으면 배열된 사설치를 기준으로 후방이동 장치를 사용합니다. 제3대 구치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제3대 구치의 형성이 치간까지만 됐다면 후방이동이 가능하나 제3대 구치의 치근이 이미 형성되었다면 후방이동이 어렵습니다. 연령에 따라 치료가 어려워진다고 예상된 경우 측방 확대보다 후방 확대를 해서 치료 가능한 시기를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9번째 질문, 후방이동 후에 처치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버튼과 고무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후방이동 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후방 확대가 끝내고 24, 25에 버튼을 붙여 26번에서 고무줄로 잡아당겼습니다. 25가 후방 이동을 한 후 고무줄을 정지하였습니다. 23과 24번 사이에 공간이 생겨 23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견치 설측은 대합되기 때문에 설측에 버튼을 붙이지 않습니다. 편압 구치부가 모두 이동하면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시작합니다. 끝난 쪽은 리베이스에서 치아 보정 및 유지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사용한 후방 이동의 장점은 적은 기구를 사용하는 것, 고무줄을 매일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고무줄을 거는 것이 어렵고 본인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프링 장치를 사용한 후방 이동입니다. 후방 이동 후 장치가 맞지 않아 고무줄에 걸리지 않는 경우 보통 스프링 장치를 제작합니다. 최대로 좌우 소구치 4개의 스프링을 넣을 수 있으며 매회 움직이고 싶은 방향으로 힘을 주어 스프링을 조절합니다. 한쪽씩 스프링에 힘을 주고 소구치 부분의 공간이 모두 닫히면 견치를 배열합니다. 장점은 적은 기구를 사용하고 이동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고무줄을 거는 것이 어렵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0번째 질문, 폐쇄형 스프링은 어떻게 조정하나요에 관한 것입니다. 폐쇄형 스프링 장치는 보정 장치로서의 기능과 배열 장치로서의 기능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 후에 치아를 배열하고 보정하는 장치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확대 후 공간이 있는 경우 설치 공간과 라비알 보호로 치열을 배열합니다. 전치를 내밀고 싶은 경우엔 라비알 보호를 느슨하게 함과 동시에 설치 스프링에 힘을 주면 되고, 전치를 압화시키고 싶은 경우엔 라비알 보호를 당겨 힘을 준과 동시에 설치 스프링의 힘을 줄여주면 됩니다. 조절 포인트는 스프링에 힘을 너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프링은 가늘어서 조절 시에 주의합니다. 또한 와이어로 너무 강한 힘을 주면 반작용이 생겨 장치가 들뜨거나 맞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41번째 질문입니다. 확대 장치를 보정 장치로 사용해도 되나요?에 관한 것입니다. 보정 장치로 폐쇄형 스프링을 장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보정만이 아닌 치열의 배열 기능을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폐쇄형 스프링은 스크류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얇은으로 구강 내 위압감이 적습니다. 세 번째, 확대 장치의 적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류 부분에 치대가 부착되어 비위생적입니다. 감사합니다.